중1 완전 무너져 버려요. 강남 8학군이죠. 그 지역에서 최상위권 아이들 또는 이제 특목자 사고 최상위권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학원은 계속 보냈는데 성적이 갈수록 안 나오고 성취도가 점점 떨어진다. 선행해봤자 소용없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여러분. 파인만 교육에서 경기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이제 평촌 지역에서 저희 학원을 선택해서 보내실 때는 시간이 저희 학원이 좀 다른 학원에 비해서 길어요. 그래서 그 시간 편제 자체가 저희는 중학교 1학년부터 하루에 오면 4시간 반씩 주 2회로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주변의 다른 학원들은 보통은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우리 아이가 이걸 잘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시간적인 부분에서 한 번을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 학원의 평판이 진도를 좀 빨리 나가는 학원이다, 과제물도 많다,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적응을 해도 시간적으로는 적응을 해도 내용적으로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진도의 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2가지를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적인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학생들은 와서 보통 2주 정도의 적응 기간을 거치면 그 뒤부터는 별로 힘들어하지 않고 잘 다니기는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4시간 반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주 2회다 보니까 오히려 진도 부분을 더 빠르게 하루에 왔을 때 진행을 하고, 그 부분을 비요일, 학원에 오지 않는 날을 활용해서 숙제나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거든요. 다만 우리 아이가 수학적으로 많이 약하다, 그래서 하루에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좀 너무 적다라고 할 때는 우리 학원의 이제 시스템이 조금은 부하가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도 중학교 수학 과정을 나갈 때까지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고, 실제로 저희가 우리 애 수학이 많이 약해요 라고 해서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의 자녀를 받아보아도 중학교 진도를 나갈 때까지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고등 수학을 나갈 때부터는 고등 수학을 하루에 4시간 반을 진행을 한다, 이게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편차가 조금 더 벌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적인 거는 부모님들의 염려와는 달리 아이들은, 학생들은 좀 빠르게 잘 적응을 하는 편이다. 2주의 시간을 주시면은 보통 저희 입학하는 학생들의 99%는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중등 수학을 나갈 때까지는 오히려 장점이 더 클 수 있다. 우리 아이의 성취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 이제 궁금하시는 영역이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나이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초등 때 질문사항과 중등 때 질문사항, 고등학교로 갈 때의 질문사항이 다 나뉘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또는 이제 중1까지 학부모님들이 대체적으로 질문하시는 패턴이, 선행해봤자 소용없다고 들었는데 선행을 왜 이렇게 달려야 하냐, 또는 학교 내신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받으면 되지 않냐 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세요.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시기 아이가 충실하게 공부를 해주면 학교 성적 위주로는 성취도가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2년의 교육에서 가장 꽃을 피는 시기는 고3 대입이잖아요. 그래서 대입의 결과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하냐를 역순으로 계산을 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초등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 때는 선행을 과도하게 달리기보다는 심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의 훈련을 하고, 왜냐면 고등학교 가서 한 문제를 잡고 30분, 1시간을 쓸 수 없거든요, 절대로. 왜냐면 실전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나의 공부법을 찾고 내가 좀 문제를 실제로 다뤄보고 고민해보고 하는 거는 저학년으로 갈수록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때는 오히려 심화학습도 어느 정도 다루고, 하지만 또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너무 낮은 과정에서의 심화만 반복을 하면 한계가 있어요. 내용적인 한계.
초등 과정은 부모님들 다 아시다시피 내용 자체가 깊이가 떨어지고 쉽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심화를 반복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패턴이 별로 없고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초등에서는 심화로 얻을 수 있는 게 어려운 문제의 내성을 기른다 정도의 훈련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으로 갈수록 오히려 심화학습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과정으로 갈수록 심화의 폭과 깊이가 넓고 깊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가서 이걸 충분히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없어요. 또 대입에 입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부 외에 또 다른 영역이 있거든요. 비교과 영역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선행을 언제부터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학원에서 있지 않고 사적으로 만나는 관계에서도 초등학교 한 4학년쯤부터는 늦어도 5학년쯤부터는 시작을 수학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또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아이들도 이제 기복이 있잖아요. 늘 애들이 열심히 하지는 않잖아요.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래서 학생들도 기복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어느 정도의 슬럼프라든가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해도 이거를 극복하고 또 다시 고등학교 가서 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초사부터 시작하면은 크게 시간적으로 무리가 없이 공부를 쭉 이어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선행이 필수냐라고 물으시면은 그거는 개인의 선택의 여지에 달려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개인의 선택이라는 게 사실 객관적이어야 실패가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이 교육에 오래 몸담고 있는 사람들 기준에서 학생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라면 진행해 두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다. 하지만 아이의 역량이 그 정도로 되지는 않는다. 라면은 굳이 선행을 달릴 필요만도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이제 입학상담 시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세요. 초등이나 중학교 1, 2학년 정도까지는 선행을 많이 진행하지 않다가 중3쯤 돼서 주변의 다른 아이들을 보니까 진도를 너무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공부가 불안해지신 거죠. 그래서 중 2, 3쯤 돼서 저희 학원을 찾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정보를 들으셨을 때 파인만이 진도를 좀 빨리 진행을 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으시고 저희 학원을 오시는데, 그때 이제 상담 시에 말씀 주시는 내용 중 큰 부분이 과연 그러면 이렇게 늦게 시작해도 다 따라갈 수 있겠냐, 적응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따라갈 수 있겠냐, 적응할 수 있겠냐가 사실 학생의 역량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부모님들이 사실 학원을 보내시면서 가장 싫어하시는 부분이 우리 애가 학원에 육성회원이 되는 거는 너무 싫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담임제로 이제 클래스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 한 분이 아이의 학습 관리를 다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숙제 부분이 어떻고 출결석 부분이 어떻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따라가는 이해도가 어떻고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그건 또 다시 확인이 가능하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적응 기간, 보통 저희가 적응하는 시간적으로 적응하는 거는 학원에 처음 왔을 때 2주를 달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2주 이후에도 3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우리 학원 시스템을 쫓아가는 게 너무 과하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있는 그대로 학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학원의 시스템이 학생에겐 조금 아직 어렵다. 그래서 보완책을 제시해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선택지를 학부모님과 같이 의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따라갈 수 있냐 아니냐는 사실 학생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내시면서 저희가 또 상호 소통,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학부모님과 고민을 같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늦게 시작하는 케이스에서는 평촌 내에서 저희 학원만큼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학생을 리드해서 갈 수 있는 구조는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있죠. 입학상담 시에 최근에는 이제 제가 입학상담을 거의 진행하지 않고 이제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전해 들어요. 입학상담 때 이 아이들이 어떤 고민들을 얘기한다. 이제 제가 그 학생들의 입학 시의 고민들을 공유하는 이유는 그런 고민들이 지금 아이들의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알고 있어야 프로그램을 짜고 완성하고 변화를 줄 때 반영을 할 수 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학원은 계속 보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학원은 계속 보냈는데 성적이 갈수록 안 나오고 성취도가 점점 떨어진다. 뭐가 문제냐를 저희 학원의 테스트를 보면서 이제 여쭤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문제는 기존에 공부했던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셨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새롭게 이동하려는 학원에서 테스트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왜 그럴까요? 라고 여쭤보시면 저희는 아직 아이에 대해서 모르고 있잖아요. 정보가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지내보면서 이런 부분이 그랬구나. 이런 부분이 아이가 성취도가 안 나오는 부분이었구나를 저희는 정확히 짚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다양해요.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서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대표적인 예가 학생의 성취도 체크가 잘 안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숙제는 학원에서 내주고 아이는 다 해오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모르면은 자신이 모르는 걸 막 드러내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숙제를 얼버무려서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 거는 같지만 다 한 게 아닌 숙제의 형태. 근데 이제 숙제를 열심히 해야지만 사실 복습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숙제를 해온 거를 선생님을 통해서 점검을 또 받아야 내가 모르는 게 뭐였구나를 확인을 해서 재확인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숙제가 제대로 얼버무려서 해오고 그럼 또 그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진도가 나가게 되면은 수학은 연계 학습이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앞 단원을 모르면은 결국 뒷 단원이 무너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앞에 내용을 한두 번 모르고 넘어갔어. 그럼 뒤에가 다 우르르르 무너지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은 계속 보냈는데 우리 아이는 수학 성적이 왜 이럴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경우는 학원의 수업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고 또는 숙제의 성실도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이거를 확인하고 아이에게 학부모님께 피드백을 주는 과정을 학원이 못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잘했으나 오답 노트 복습을 잘 안 해서일 수도 있고 사실 이유는 아이들마다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아이와 옆집 아이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 기준으로 이거를 점검을 잘 해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담임제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 피드백을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갈 때 염두에 둬야 할 가장 큰 부분은 이제 평가 시스템이 바뀐다는 부분일 것 같아요. 초등은 이제 교과 편제나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시스템의 내용들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줘요.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평가 시스템이 굉장히 교과서 위주로 쉽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뭐 쪽지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도 덜어 있긴 한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쉽게 나오니까 90점, 100점을 거의 모든 아이들이 받아요. 그래서 초등 때는 아이들이 되게 흥미를 갖고 열심히 하고 이런 분위기로 지낼 수가 있다가 중학교 때부터는 이 지필평가가 굉장히 냉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커지고 그러다 보면은 초등학교 때 겪었던 그 평가와 달리 난이도의 급상승 또는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의 등수가 매겨지기도 하잖아요, 중학교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의 스트레스가 오기도 하고 또 학습의 내용 자체가 훨씬 어려워져요. 그래서 초등에서 중학교 갈 때 한번 어려워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또 한번 어려워지는데 사실 그 어떤 충격파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초6에서 중1 갈 때는 사실 어른들이 보일 때는 난이도가 그렇게 껑충 올라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애기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기들한테 느껴지는 그 충격은 되게 크죠. 그 다음에 중3에서 고1을 올라갈 때는 어른들이 보셔도 난이도가 꽤 올라가네. 하지만 그때는 또 아이들도 그만큼 성장해 있잖아요. 그래서 충격파가 조금 덜할 뿐이다. 그래서 초등에서 중등 올라갈 때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의 평가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염두를 미리 하고 학원에서 미리 이런 어떤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좀 적응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조금 중학교 수학을 먼저 공부해 보면서 내가 중학교 가서는 이런 어려운 내용들을 할 거구나라는 걸 체감을 해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초6에서 중1로 넘어갈 때 수학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초등 연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중1 1학기 수학이 완전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초등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초등연산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냐를 확인하시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해하시거나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 아이와 나는, 부모인 나는 적으면은 20년에서 많으면 30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제 그 30년 정도의 시간이면은 강산도 여러 번 바뀌듯이 교육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이미 기성세대다 보니까 내 기준으로 뭔가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걸 아이에게 주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뀐 교육 환경, 입시 환경에 대한 이해가 좀 적으신 상태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아이는 왜 저렇게 하지? 아니면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답을 혼자서 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학습 내용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의 그런 행태 아니면 입시 환경 여러 가지들이 모두 변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와 내가 조금 이런 부분에서 마찰이 있다라고 하실 때는 학부모님들도 조금 공부를 여러 분야에 걸쳐서 공부를 하시면서 육아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조차도 저희는 저희 학원에는 초3부터 고3까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시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으세요. 그래서 우리 애는 왜 이럴까요? 여쭤보실 때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내부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아날로그 세대였죠. 그래서 대부분이 모든 게 책으로 이루어지고 지필고사도 이루어지고 연필로 쓰고 읽고 이런 구조였다면 가장 큰 변화는 모든 게 디지털화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즘 어릴수록 대부분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른들도 여기서 요즘 보시면은 오히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키오스크에서 주문해서 터치 주문한다던가 화면을 손으로 옮겨가면서 내용을 읽고 이런 게 오히려 불편하잖아요. 반대로 학생들은 지필로 되어 있는 이런 책을 읽는다거나 읽고 해석한다는 것보다는 형상화된 그림, 이미지로 이해하는 것을 쉬워하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평가 체계는 모든 게 다 아날로그 형태잖아요. 읽고 해석하고 답해야 하고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변화하는 세대와 또 이루어진 입시, 평가 부분은 많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얘기하세요. 올해 이제 그 교육계에 계셨던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갈수록 조금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해도가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어떤 매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 또한 염두에 두셔야 한다. 그래서 입시나 평가는 모두 아날로그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디지털과 이게 좀 갭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극간 차이가.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하려면은 아이들 문해력도 길러줘야 되고 읽기 능력도 길러줘야 되고 쓰기도 해봐야 되고 이런 상반되는 내용의 그 구간을 조금 극복하기 위한 교육도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강남에서만 18년 교육을 했고 평촌에서 이제 지금 거의 8년 정도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강남 기준의 학부모님들은 인지 자체를 당연히 해야지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4학년 때, 5학년 때 시작해도 늦다 하면서 조기 교육으로 이제 쭉 이어오시는데 평촌은 그거보다는 한 템포 느리고 동탄은 또 그거보다도 또 한 템포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늦게 시켜도 되잖아. 그 사이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여행도 다니고 교육도 하고 예체능도 시키고 그 말씀이 너무 맞아요. 맞지만 우리의 대입, 입시 자체는 변화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세대는 변해서 그런 어떤 레저, 아이들의 행복 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맞으나 입시가 그러면 맞춰서 변화했어야 하거든요. 근데 입시는 크게 그 체계 자체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강남 학부모님들이 유지하는 그런 일찍부터 시작해서 빨리 반복해가지고 더 쌓아가지고 실력을 키우는 구조가 현행 입시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경기도 쪽으로 오다 보니까 제가 보면은 평촌은 서울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동탄은 서울에서 좀 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갈수록 공기가 좋고 산세가 좋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지역에 따라 학부모님들이 더 평온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촌은 강남보다 한 템포 말씀드린 대로 동탄은 두 템포 이렇게 느려서 이대로 하면은 결국 입시는 전국의 아이들과 경쟁을 하는 건데 우리 지역 아이들이 좀 뒤처지겠구나. 이 부분에서 학부모님들의 인식을 변화해서 좀 우리 아이들 평촌 동탄에서도 입시 성공을 좀 강남만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학부모님들이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제 교육자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해야 아이의 미래가 좀 밝다는 걸 제시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시면서도 안 하는 거는 그건 부모님들의 선택이세요. 하지만 몰라서 못 시켜서 나중에 후회하는 건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미리 정보는 꼭 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권해드리기도 하고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강남 쪽에서 소위 말하는 옛날로 말하면 강남 8학군이죠. 그 지역에서 최상위권 아이들 또는 이제 특목자사고 최상위권 아이들 계속 지도를 해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공부를 시켜야 한다라는 답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촌에서도 상위권 애들이라면, 중상위권 애들이라면, 중위권 아이들이라면 한 단계 업을 하는 게 목적이지 그 자리에 머무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교육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지금 레벨에서 이렇게 업이 되려면 어느 정도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학원 구조 자체, 프로그램 구조 자체도 레벨별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척도가 레벨이 되고요. 고등학교부터는 아이들의 성취도 척도가 레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어머님들이 이제 학원 선택하려고 다녀보시면 아실 거예요. 돼 있으면 레벨이 낮아지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적어져요. 이게 고교 선택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중3 때 가서 외고를 가고 싶다, 전국형 자사고를 가고 싶다 등등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선택지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어떤 레벨이 아이들의 어떤 계급층 같이 마치 레벨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나눠서 이제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좀 별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한 학원이지만 초등 때 아이들에게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다르고 육성해줘야 되는 부분이 다를 거고 중등 때 또 필요한 부분이 다르고 고등 때 필요한 부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초등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쯤 되면서부터는 이제 선택지를 좀 많이 받게 돼요. 그게 이제 특목자사고 입시에 대한 선택지일 수도 있고 지필평가를 통한 내신고사죠. 내신을 통한 성적에 의한 또 어떤 선택지를 제시받을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 중1 정도까지는 이 수학학습을 그냥 꾸준히 이어가면서 수학적인 감각도 키우고 그 다음에 진도도 어느 정도 충분히 빼놔서 곧 중학교 2, 3학년 때 주어지는 선택지들을 좀 누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초등, 중1까지는 좀 진도를 꾸준히 뽑는 편이에요. 근데 학부모님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초등, 중1 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를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런 선택지를 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도 아이들이 특목자사고를 선택할 수 있는 또 아이들이 있을 거고 일반고를 선택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일찍부터 아이들의 레벨을 평가해서 너는 어차피 특목자사고 지원할 수 없으니까 요만큼만 해. 얘는 똘똘해 보이니까 이만큼만 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초등에서 중학교 1, 2학년 정도까지 이 저학년 구간에서는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개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야말로 아이들을 좀 육성시킬 수 있는 기준에 많은 좀 연습과 훈련들을 시키는 게 필요하고 중학교 2학년이 들어가면은 중2 때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학교 시험도 시작을 하고 입시의 선택지도 또 주어지고 다양한 학교 활동도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중2 때부터는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본인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내신고사 관리 그러면서 동시에
고등학습을 관리도 해야 되고 또 학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생기부 관리까지도 아이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시작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아이들에게 줘야 하는 부분, 또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는 부분이 또 달라져요. 그리고 그걸 준비를 중2, 3 때 해서 고 1, 2, 3, 3년 동안을 실제 입시에 쓸 수 있도록 결과물을 창출해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럼 그때 또 아이들이 해야 되는 내용이 다르고 저희가 또 지도해야 되고 아이들을 계속 주지시켜야 되는 내용들이 달라요. 아이들은 또래 집단의 그 세력이 굉장히 큰 시기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가 되면은 학교에서 본인들끼리 하는 얘기가 가끔 정답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거나 부모님이 얘기를 해줘도 아니야 우리끼리 얘기한 게 맞겠지 라는 결론을, 그러니까 오판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럼 그게 그대로 대입 결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정보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해주고 아이들을 리드해주고 하는 역할 또한 저희가 중2부터 고등으로 갈수록 더 심화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초등, 중등, 고등에 갈수록 아이들에게 어떤 걸 줘야 할지, 그게 단순히 저희가 수학과학학원이기 때문에 수학과학적 그런 교과 지식 학습만이 아니라 생활 부분이라든가 학교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입시 부분까지도 정보를 아이들에게 꾸준히 주기 위해서 선생님들 내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 이게 이제 좀 시기별로 중요한 과목이 나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과목이라기보다는 어디에 비중을 더 많이 둬야 하냐가 맞는 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1순위로 꼽아라 하면은 사실 수학이 맞겠죠. 왜냐하면 변별력이 가장 큰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이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든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시기별로는 또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본인의 진로를 찾은 순간부터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3까지는 보통은 언어적인 영역의 발달이 어떤 수학적인 영역의 발달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 중학교까지는 언어적인, 즉 국어나 영어의 완성을 만들어 놓는 게 또 한편으로 중요하고, 그럼 수학적인 지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초4부터 빠르면 시작을 해서 고3까지. 그래서 언어는 제가 보통 말씀드릴 때 초1에서 중3 9년, 그 다음에 수학이나 과학은 초4에서 고3 9년의 완성을 이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시기별로 조금 어디에 더 편중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있지만 중요한 과목은 아무래도 수학이 1순위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원은 굉장히 많아요. 학원은 굉장히 많고 단순히 보습,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냥 역할만 하는 학원인지 그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영역을 터치해 줄 수 있는 학원인지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촌에 또는 동탄에 와서 지켜봤을 때 수학 학원이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학원에 수학만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다른 것까지 터치를 하려고 그러면 학원이 약간 뭔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장사를 하려는 건가? 이렇게까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어떤 학원에서 전체적인 학생의 영역을 다 터치해줘야 되는 게 수학학원이어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학 과목의 중요도가 1순위이기도 하고 또 이과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들에게는 수학의 영역 자체가 훨씬 또 중요하잖아요. 비중이 크고. 그래서 가장 아이들의 진로에서 큰 영역을 차지하는 걸 지도하는 학원에서 아이들의 토탈 케어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에서 학원을 선택하실 때는 단순히 교습만 이루어지는 학원인지 아니면 이 교습과 동시에 함께 우리 아이의 입시까지도 멀리 바라보고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 아이를 지도해주는 학원인지를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평촌이나 동탄 지역에서는 저희 파인만이 항상 지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아이들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